월평빌라 이야기 자취편 4번째. 자취 1년. 배용우 아저씨 자취 1년. 옷장 내가고 냉장고 사고 살림 장만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지났습니다. 반백년 아저씨의 발목을 붙잡던 만에 하나 있을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백년 숨기고 가렸던 아저씨의 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저씨의 변화는 둘레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다. 둘레 사람들의 숨기고 가렸던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시설과 시설 직원의 생각과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변하게 했다는 건 얌전한 표현이고 아저씨와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충격입니다. 지각. 아저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을 다닙니다. 시설 안에 살 때는 시설 직원이 알려주니 지각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각은 아저씨 삶에 없던 단어입니다. 자취하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두 번 지각하더니 잦아졌습니다. 늦잠 자서 지각하고 일찍 일어나도 아침 해먹는다고 지각했습니다. 시설 직원이 전화로 매일 깨웠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저씨와 여러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의논 끝에 평소 아저씨를 잘 봐주시는 골목 싱크대 가게 사장님에게 부탁하자 했습니다. 아저씨와 함께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직장 사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했고 아침 저녁으로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각이 줄었습니다. 아저씨 인생에 지각이란 단어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잠들면 안 되고 너무 늦도록 자면 안 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지각이라는 귀찮은 녀석이 끼어들었지만 그래야 아저씨 인생입니다. 비로소 꿈꾸던 출근길을 달립니다. 퇴근 시간. 아저씨는 2-3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일하는 속도가 더디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온종일 농장에 있으려 했습니다. 오전만 일하면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점심을 싸가서 종일 농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편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발하고 장 보느라 일찍 퇴근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했죠. 필요에 따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게 반가웠습니다. 가끔 해 넘어가고 막차 시간 지나도 안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찾아 나섰습니다. 시설 안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자취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녁 6시 전에 반드시 집에 옵니다. 시간 맞춰 퇴근하고 다른 볼일 보더라도 시간 맞춰 집에 옵니다. 자취하면 누구 기다리게 하지 않고 누구 찾아 나서게 하지 않으니 집에 오는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집에 오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짐작하기는 저녁밥 하려면 늦어도 6시에는 집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취하면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시설 안에 살 때는 언제든 저녁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취하니 손수 밥해 먹습니다. 그러니 저녁 준비할 시간에는 집에 가야 했던 겁니다.
대신 저녁 먹고 볼일 보러 갑니다. 시간 개념. 금요일까지는 일하는 날, 토요일은 쉬는 날,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요일 개념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시설 직원이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하며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날인지 압니다. 자취하면서 개념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설 안에 살 때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때마다 알려드렸는지 모르죠. 어느 토요일 아침, 나 지금 영화 보러 가요 하며 전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평빌라 이웃이던 백씨 아저씨를 불러 통닭에 맥주 한잔하고 다음날 직원이 연락하기 전에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갔는데 시계를 볼 줄 아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저씨는 시계를 볼 줄 모르거든요. 어떻게 시간 맞춰 가는지 여쭤봤지만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궁입니다. 해 뜰 때 보자. 아침 먹고 만나자. 했다는 인디언의 시계를 아저씨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없던 물건. 시설에 살 때 없던 물건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화분이 그렇습니다. 작은 것, 큰 것, 한두 개 늘더니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가 든 3장을 샀습니다. 화분의 꽃도 3장의 새도 어느 날 모두 죽었습니다. 꽃은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은 것 같고 새는 먹이를 너무 많이 줘서 죽은 것 같습니다. 화분도 3장도 시설에 살 때는 없던 것인데 자취하고 금세 이런 것을 들였습니다. 왜 시설 안에 살 때는 두지 않았을까? 금지한 것도 아닌데. 아저씨 스스로 시설 안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을까? 여럿이 함께 사니 키울 수 없겠다. 집이 좁아서 키울 수 없겠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다. 다른 사람 손을 타겠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아저씨는 시설 안팎에 있는 물건들이 사람들의 손을 타서 망가지는 것을 보며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가꾸고 싶었지만 참았던 겁니다. 아저씨가 가꾸고 싶었던 것은 시설 앞마당에 있는 꽃이 아니요. 모두가 돌보는 닭장의 닭이 아니었습니다. 들인 자도 가꾸는 자도 나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진짜가 필요했습니다. 둘레사람의 변화. 아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사람, 집에 놀러오는 사람, 관심 갖고 도우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월평빌라 이웃이던 백씨 아저씨는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배용우 아저씨 집에서 묵습니다. 그런 날은 두 분이 치킨에 맥주 한잔 합니다. 함께 극장 가고 시장 구경합니다. 월평빌라 이웃 서너 분이 아저씨 댁에 가끔 들릅니다. 이사하고 첫 주에 교회에서 밥상을 선물했고 그때부터 주일마다 반찬을 챙겨줍니다. 목사님이 신방하고 지나는 길에 들르고 집 밖에서도 종종 만납니다. 교우들의 관심이 전보다 큽니다. 혼자 산다 하니 마음이 더 가겠죠. 밥 잘 챙겨 먹었나? 농장 사장님의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자취하니 밥 제때 먹는지 마음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퇴근길이나 지나는 길에 아저씨 집에 들러 어떻게 지내는지 살핍니다. 집주인 내외는 수도세, 전기세 같은 고지서를 잘 챙겨주고 가끔 반찬을 갖다 주며 어떻게 사는지 살핍니다. 앞집 아주머니와 옆집 아가씨가 종종 반찬을 줍니다. 골목 싱크대 가게 사장님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봐줍니다. 한 지붕 11가구 이웃이 아저씨가 출근 잘하고 밥 잘 먹고 편히 쉬고 잘 살도록 살피고 돕습니다. 밥과 반찬.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시설 안에 살 때 딱 한 번 밥 했습니다. 라면 같은 것도 끓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지 밥을 합니다. 잡곡을 섞어서 합니다. 가끔 고두밥이나 진밥이지만 그것도 자취하니 먹을 수 있는 특식입니다. 시설 안 공동식당에서는 고두밥이나 진밥 먹을 일이 없거든요. 반찬은 이웃이 챙겨줍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 아저씨 반찬을 챙겨줍니다. 마당 건너 앞집 아주머니가 콩나물, 시금치, 가지볶음, 김치 같은 것을 줍니다. 과일이나 간식도 챙겨줍니다. 물론 아저씨도 앞집, 옆집에 나눕니다. 시설 직원이 갖다 드릴 때가 있고 시장에서 반찬을 살 때도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같은 간단한 건 해먹기도 합니다. 시설 안에 살 때 냉장고가 있었고 밥을 해먹을 수 있었고 밥을 해먹자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반찬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취하는 그날부터 누구든지 반찬을 챙겨주려 합니다. 아저씨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 번은 교회에서 쌀을 받았습니다. 자취하니 쌀이 필요하다고 여긴 거죠. 받은 쌀로 아저씨 생일에 떡해서 성도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간식. 자취 후 두어 달은 야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통닭을 많이 먹었는데 여러 곳에 직접 가거나 배달시켰습니다. 2달쯤 지나니 야식 먹는 날이 줄고 가게도 몇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두어 달, 왜 그렇게 통닭을 많이 먹었을까? 짐작하기는 50년 시설에서 살았던 한풀이가 아닐까 합니다. 50년 참았던 것을 두어 달 만에 다 삼킨 겁니다. 통닭은 자유, 자주, 해방, 독립, 환희, 울분, 절규의 다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안에 살 때도 원하는 날, 원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서 먹고 시켜 먹었습니다. 그때는 잦지 않았고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눈치 보고 직원 눈치 보느라 참은 것 같습니다. 내 옆에 항상 누가 있고 라면을 끓이든 치킨을 시키든 옆집에서 속속들이 다 아는 형편이니 뭘 먹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단체 생활이 그렇죠. 두어 달 야식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은 50년 단체 생활의 해방과 자유를 맞은 파티가 아니었을까요? 미용실. 자취 한 달 만에 몇 년 단골 미용실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미용실이 있는데도
다른 곳에 갑니다. 한두 번 가보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1년 동안 7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을 자취 후에는 한 달에 2번 할 때가 있고 염색약 사서 집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7곳, 더 자주, 더 다양한 곳에 갑니다. 이곳 저곳, 가고 싶은 곳 가서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깁니다. 저기는 어떤가 해서 옮겼을 수도 있고요. 11월에는 커트한 곳과 염색한 곳이 다릅니다. 시설 안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수년 단골로 다닌 것과 다르죠. 주관을 갖고 옮기는 것 같습니다. 단골 미용실을 수년 다닌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골 미용실의 장점도 많죠. 여기서 주목하는 건 아저씨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고 아저씨 뜻대로 선택하고 옮기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이전에 다닌 미용실은 몰라도 지금 다니는 미용실은 왜 가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했습니다.